예. 오늘 또 국민주권. 예, 임국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대선에 나온 공약 중에서 예. 국방 분야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아니 근데 이제 예. 대선 공약 이렇게 해버리면 예. 너무 많아서 예. 뭐 국방 분야라고 하더라도 조금 잘라가지고 하지 않으면 이게 조금 힘든 것 같아서요. 예, 예. 첫 번째 이제 대선 공약이라고 한다면 예. 우리가 생각되는 게 예. 적의 범위를 갖다가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거든요. 예.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당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지금 늘리고 싶은 거잖아요. 적국을. 그렇죠. 예. 북한, 중국, 러시아. 네네. 예. 3개국을 갖다가 적국으로 예, 적으로 되는 거. 하겠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국방에 도움이 되는 부분하고 예. 경제적으로 받는 타격하고 예. 이 밸런스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렇죠. 그 부분이 되죠. 일단은 첫째는 적을 어디로 두냐는 이거는 뭐각 정당을 떠나서 나라의 위협이 되면 다 적입니다. 네네. 예, 다만 이제 북한 문제를 두고 보면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북은 아예 무조건 적입니다. 적. 아, 예. 예, 이거는 뭐 통일이고 뭐가 필요 없는 적으로 딱 규정하는 거고 또 무력으로 눌러서 굴복시켜야 되는 존재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한 민족이니까 살살 구슬려서 우리하고 같이 살 수 있는 어떤 통일의 대상으로 보는 거하고 그러나 네. 혹시라도 북한이 오판해서 공격을 하면은 네. 이거는 당연히 싸워서 물리쳐야 될 대상이다. 뭐 이거는 뭐 이렇게 좀 약간의 좀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힘에 대한 것을 예. 갖다 이야기할 때 이제 저희가 예.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북한이 위기 상황이 됐다. 예. 라고 했을 때 사실은 대비했던 것은 사실 민주당 정부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북한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 입장을 놓고 보시면은, 자, 국민의힘 쪽에서는 타도해야 되고, 죽여야 되고, 공격해서 굴복시켜야 될 존재로 생각을 한다 하면은, 민주당은 어찌됐든 간에 같은 민족이니까 나중에 통일을 염두에 대서 필요하면 쌀도 주고 어려운 거 있으면 손도 내밀고 살살 구슬리는 스타일인데 만약에 북한 체제가 붕괴를 한다. 그럼 북한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평상시에 좀 어려울 때 어찌됐든 간에 서로 치고받고 쌈박질 하더라도 빵도 사주고 밥도 한 끈 싸준 사람하고 아, 저 사람 나를 좀 좋게 생각해 주는 쪽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쪽하고 어느 쪽에 붙겠습니까? 이 차이가 하나 있고요. 첫 번째는 이제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예. 이제 북한이 이제 이런 위기 상황에 돼가지고, 예. 뭐, 김정은 정권이라든지 정권이 붕괴하게 되면, 그것을 갖다가,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도 예. 실제적인 어떤 통제에, 꼴을 갖다가 같이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네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하고 붙는 것보다 자기들 입장에서는 중국에 붙는 게 편하다. 그럼 중국에 붙어볼 수도 있거든요. 아,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한국이 그걸 갖다가 점령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중요한 그 거죠. 힘을 갖는 게 제가 보기에는 숫자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북한으로 가가지고 공군력 플러스 지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점령하지 않으면 예. 그거 갖다가 실제로 통제할 수 없고 타국에서 만약에 이렇게 지상군이 들어오게 된다고 한다면 예.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국제적인 문제가 또 발생할 수밖에 없기 그렇죠.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 통제하기 위해서 사실은 뭐 그거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이제 기계화 사단 중에서 뭐 7군단이라고 하는 게 네, 기동군단. 네. 그런 어떤 대비해 가지고 만든 거 아닙니까? 주로 이제 전차 부대는 공격형 부대입니다. 네네. 예. 그리고 뭐 포병은 뭐 공격이든 방어든 다 쓸 수가 있고 네네. 기동군단을 만든 목적이 이게 있거든요. 공세적 작전이란 말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방어를 하면서도 공격을 위한 방어죠. 네. 근데 우리나라가 어찌됐든 간에 먼저 북한을 공격할 일은 없거든요. 네네. 만약에 북한이 오판을 해서 전면전으로 한국을 침략을 한다 하면은 네. 그러면 일단 방어 체제를 취하고 나서 그다음에 뭐 한미연합 전력이 됐든 우방국의 전력이 됐든 간에 다시 치고 올라가서 북한을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네. 북한을 점령한다. 뭐 이런 작전 계획은 가지고는 있죠.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예. 그것은 전쟁이 발발했을 때고 그렇죠.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북한이 정권 자체가 붕괴돼 가지고 예. 통제가 안 된 상태에서는 예. 한국이 북한을 갖다가 사실은
타국에 의해서 침략받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예. 점령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북한 내부적인 이제 붕괴 상황이 뭐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고 네네. 여러 가지 내부 상황이 있을 수 있으나 그들이 먼저 한국에 손을 내민다면 다행이죠. 네. 근데 그들이 만약에 야 한국 너희들하고 손 안 잡아 하고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하고 손을 잡을 거야 라고 그들 세력 중에 어느 누군가가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럼 한국 입장에서는 명분이 없죠.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뭐 군을 이끌고 북한을 점령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고 네. 그래서 한반도가 항구적으로 평화 유지를 하면서 상호 불가침 조약도 맺고 전쟁하지 않기로 하면서 남북 간의 화해 모드 또 필요한 경제적 지원하면서 자꾸 우리 편을 끌어들이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네. 근데 북한이 핵을 맞는다 해서 똑같이 우리도 뭐 핵무장을 해야 된다. 뭐 무조건 공격해야 된다. 이런 식은 네. 나중에 지금으로 봤을 때 한국하고 북한하고 경제력 차이가 100배 또 전투력 차이도 예를 들어서 외부의 어떠한 제한을 들어오는 것 없이 순수하게 한반도에 있는 전력만 갖고도 하나 둘 셋 하고 싸우면은 100% 한국 일군이 이깁니다. 네. 이기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외세가 그걸 갖다 빌미로 그렇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함께 외교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옛날 같이 뭐 첨단화된 예. 군대가 만들어지지 않고 옛날식으로 해가지고는 정말 한 발 앞을 이렇게 예. 전진할 수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걸 가지고서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면 조금은 첨단화된 무기로 무장해 있고 그리고 준비되어 있을 것인가. 예.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만드는데 그냥 단순하게 한반도 내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한반도 내에서도 한국군의 현대화를 위해 가지고 예. 사용하기도 하고 일정 부분은 여러 국가에 수출하기도 하고 협력하기도 해야 되는 방산 문제도 그렇죠. 같이 해결해야 된다. 예,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대선 공약을 보면은 민주당 쪽에서는 K 방산의 확장에 상당한 중심축을 두고 공약을 많이 내놨고요. 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 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언급이 없습니다. 예.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K 방산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뭐 세계적으로 아주 그냥 몇 가지 핵심만 얘기하면은 K2 전차, 그다음 K9 자주포, 그다음에 지금 이제 곧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는 KF-21 보람의 네. 전투기, 또 수리원 같은 항공기, 그다음 현무 같은 미사일 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세계적으로 뛰어난 우리나라 기술력을 좀 갖고는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일어난 전투 양상을 보면은 앞으로 이제 한반도에서도 혹시라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어떤 전투 무기 체제를 딱 보면은 최근에 이제 일어난 무기 체제를 보면 가장 큰 전쟁으로 보면은 91년도에 있었던 이라크? 이라크와 네, 네, 네. 미군과의 걸프전이라 그러죠. 네, 네, 네. 그때는 주로가 뭐였냐면은 그 기동전이 전차와 항공기 중심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투를 보면은 최근에 이제 AI, 뭐 네, 드론, 네, 네. 그다음에 미사일, 네. 폭격 중심이 됐고, 네. 그다음에 인도와 파키스탄 최근에 보면은 이제 항공기하고 자주포가 또 중심이 네, 네. 되고, 네, 네. 이래서 전장 환경과 상을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예. 앞으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화력전이라고 봅니다. 화력전. 드론. 그러니까 이제 화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미사일하고 포병기하고 항공기 전력이 이제 중심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투 현장에서 우리 뭐 휴전선 같은 경우 직접적인 전투 과정에서는 뭐 드론이 상당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부분을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